우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일원으로 재짐을 했다라는 네, 그렇죠. 이런 좋은 소식이 들어왔는데 네. 유엔 안보리 어떻게 보면 이 비상임 이사국으로 우리가 들어갔으니까 좀 더 우리 국제사회에서 네. 좀 역할, 그다음에 뭐 네. 평화적인 그런 역할 이거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좋은 일이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번에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네. 선정이 된 것이죠. 거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5개국이 있고 미국을 비롯해서 중국, 네. 러시아 포함해서 5개국이고 그다음 거기 한 5개국 정도가 비상임이사국으로 해서 2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네. 이번에 그 비상임이사국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저는 아주 잘 됐다고 봐요. 네. 그러면 국제적으로 우리가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입김이 세지잖아요. 그럼 이 입김이 세지는 문제를 남북 문제를 푸는 데 써야 되는데 남북 문제를 푸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예. 북한에 어떤 도발을 하면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도발을 하면은 네.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를 제재. 한다든가 네. 규탄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상임 이사국으로 들어가도 제재하자 얘기해도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거부권이. 상임 이사국 예. 5개국 상임 이사국에 만장일치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와 각을 세우니까 중국 러시아는 사사건건 남북 문제, 북한 문제에 있어서 거부권 행사를 하는 거죠. 네. 이번에 북한에 지난주 북한이 군사 위성을 가정한 우주 발사체를 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 이사회에서는 규탄이나 제재를 못한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과 관계가 어느 정도 원만해지면은 네. 우리가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 되면은 네. 엄청나게 한반도 문제를 풀기 좋은 여건인데 중국과 점점 각을 세우고 예. 러시아하고도 각을 점점 더 세워버리고 가니까 그 유리한 여건을 살리기 어려운 거죠. 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진짜 중국과 러시아와 특히 중국하고 러시아는 어쩔 수 없죠. 지금 러시아가 침략국으로서 하기 때문에 예. 러시아와 잘 지내긴 어렵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대국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고 네. 중국하고는 지금 잘 지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북한의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리한 여건인데 지금은 한미일 군사력을 네. 한미일의 정보공유. 어떤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네. 이렇게 하니까 북중로 구도로 점점 가니까 유리한 위치에 들어갔으면서도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네. 이것이 참 우려죠. 좋은 얘기긴 하지만 네.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좀 더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러시아는 차치하더라도 네. 중국과의 관계를 좀 잘 풀어 나가는 게 지금 우리가 비상임 이사국이 된 이게 내년부터 들어가겠지만 네. 이게 더 플러스가 될 텐데 그게 좀 안 되고 있다는 걸 지적을 해주신 거고. 지금 우리가 어쩌면 왕따 될지도 모릅니다. 왕따요? 왜냐하면 왜요? 미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중국에 대해서 지금 또 하해 제스처를 쓰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는 강하게 중국을 하다가 중국과 미국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많은 연결을 됐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동안은 디커플링 하겠다고 중국과 손절을 하려고 많이 했는데 네. 지금은 그게 어려워져서 다른 방안으로 지금 선회하고 있거든요. 네. 디리스킹 한다고 그러고. 그렇죠. 디리스킹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디커플링보다 약한 디리스킹, 그러니까 위험을 줄이는 방안으로 네. 중국하고 중국이 완전히 손절이 아니라 근데 지금 우리는 중국과 손절을 하려고 자꾸 가고 있잖아요. 그럼 중국에 대한 사실은 우리의 외교 정책도 지금 바꿔야 되거든요. 네.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하고는 중국이 잘 지내는데 오히려 우리가 중국하고 적대시되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에게 네. 불이익이고요.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죠. 지금 일본과 북한이 모종의 물 밑에서 여러 가지 그 얘기가 오고 가는 것 같아요. 대하의 그렇더라고요. 물꼬가.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만약 북한과 일본이 정상적으로 대하 채널이 형성이 되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지금 대하천은 다 끊겨 있는데. 끊기고 그러면 한반도 문제도 네. 일본이 주도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주도하지 못하고 사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한답시고 네. 일본과 미국, 한미를 강화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은 북한하고 또 잘 지내려고 물밑에서 작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미일 협력을 강화에만 그걸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왕따가 될 수 있는 거죠. 한반도 문제조차도 우리가 주인이 돼서 주도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네. 그걸 잃을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외교라는 게 네. 어떤 이쪽 내 편하고 그 편 먹은 사람들만 얘기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정말로 네. 국익을 위해서라면 적과도 손을 잡을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네. 그게 외교라는 게 이번에 더 열심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네. 최종 목표는 국익이어야 됩니다. 국익. 외교. 그다음 목표 밑에 수단이 있잖아요. 네. 수단이 이제 한일 관계 개선이나 또는 한미 동맹 강화. 네. 이것이 수단인 거죠. 아하. 왜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어요? 우리 우리 국익을 국익 위해서고 때문에. 예. 한일 관계 개선을 왜 하겠어요? 국익 때문이죠.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익을 훼손하고 또 국익을 양보하는 것이죠. 양보한다. 그러니까 역사 문제도 양보해버리고 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양보해버리고 뭐 군 초계기 문제도 양보해버리고 네. 그래서 국익이 훼손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왜 이렇게 이른바 이제 퍼주기 외교하냐, 구력 네. 외교하냐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목표를 또 어떤 목적을 한일 관계 개선에 딱 두고 있으면 또 이해가 되는 면이 있어요. 그렇게 그렇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뭐든 그러니까 미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네. 뭐 다 덮고 간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국익이 먼저는 왜 이렇게 한일 관계 개선에 목을 매나 이렇게 의아해하고 비판하고 계시는 거고 특히 이번에 초계기 문제, 네. 초계기 사건 네. 이것도 한일 국방장관이 만나가지고 없던 일도 한다 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거 사실은 우리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지적을 했고 이 문제는 분명한 일본의 사과, 그러니까 일본에게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봉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잘못된 겁니다. 지금 초계기 문제는 2018년도 말에 네. 우리 강개토대함이 네.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의 그 조난당한 어선을 구하기 위해서 가서 조난 활동을 작전을 하던 중이었어요. 네. 그때 일본 초계기는 주로 임무가 그 해상을 감시하고 잠수함을 식별하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강개토 대왕함에 대해서 아주 위협 비행을 한 겁니다. 아주 근거리 위협 비행을 한 500m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거죠. 통상 그런 적은 없어요. 초계기에서 우리 배라는 걸 모르나요? 네. 뭐, 알죠, 당연히. 초계기에서 예를 들어서 없는데. 장비나 통신 체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통상은 한 멀리서 거리를 유지해요. 5km 이상 멀리서. 근데 500m까지 가까이 왔다는 거는 칼을 바로 목에 탁 댄 거나 똑같아요. 예를 들면은 칼을 예를 들어서 깡패가 칼을 휴대하고 있는 거와 칼을 뽑아서 목에 댄 거하고는 어떻게 되면 다르잖아요. 사실 초계기가 500m 왔다는 것은 우리 해군 작전을 모르시는 분 뭐 그게 무슨 의미하는데 멀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칼로 지상에서 사람과 사람끼리 싸운다고 할 때 목에 칼을 댄 형태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협을 느꼈고 그러니까 일본이 사과해야 되는 거. 그런데 우리 해군 입장에서는 그걸 체증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상황인지 체증을 해야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카메라를 돌려서 그걸 찍은 겁니다.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그 카메라를 레이더로 본 거예요. 잘못. 레이더가 조사를 했다는데 레이더가 거기를 그 추적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뭔가 하면 레이더가 먼저 추적하고 무기가 그리 쏟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이더를 추적하는 거는 사실은 바로 무기를 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만약 레이더를 조사했다면은
상대는 엄청난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일본에서 오해한 겁니다. 우리 카메라를 돌려서 하는데 레이더와 이 비슷하게 설치돼 있으면 같이 움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레이더를 너희들이 조사해서 우리를 오히려 위협했다라고 나온 것이죠. 사실 근접 비행한 것은 위협 비행한 것은 일본이었고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반성이나 사과 없이 4번에 걸쳐서 남해에서도 또 그런 일을 벌려요. 그래서 4번 정도 계속 반복되니까 네. 한 2달에 걸쳐서 계속 하니까 우리 해군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명백한 도발이다. 일본이 그 당시 우방국이긴 하지만은 네. 이것은 도발이다. 규정을 하고 사과를 요구하고 재발 방지도 요구하고 네. 그리고 메뉴 여러 가지 조치를 만들었죠. 이럴 때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명백히 사과를 받고 네. 재발 방지 방안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국방부 장관 회담이 네. 싱가포르에서 열렸어요. 거기에서 가기 전에 지난주 국방에서 만나셨죠. 저도 요구했어요. 거기서 이 논의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사과 요구해라. 사과를 받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과는 받지 않고 이걸 봉합하고 미래 관계를 위해서 그냥 이것은 덮어두고 가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건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잘못한 쪽에 어떤 유감 표명이라도 최소한 네. 뭐 입장을 듣고 나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네. 강제동원 피해자 이제 제3자 변제한 이 사안까지 마찬가지로 과거는 그냥 묻지 마라. 그냥 이제 미래로 가야 되니까 과거는 이건 그냥 네. 봉합하고 덮고 가자. 이게 군 상황에서 군에서 근데 이걸 딱 듣고 글쎄요 기분 안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안 좋을 정도가 아니죠. 예. 자존심이 훼손되고 여러 가지 치욕적이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국방위에서도 네. 장관이 해군의 자존심을 지켜줘라. 그러려면은 사과를 요구하고 받아내야 된다. 네. 잘 논리를 만들어서 받아내야 되는 건데 미래로 간다는 이유로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그 안이 골맞어요. 네. 그럼 그걸 도려내고 치료를 하고 봉합을 해야 되는데 3살이 나는. 예, 3살이 나는데 그 네. 상처가 난 고름이 난 그걸 그대로 덮고 꼬맨 거랑 똑같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뭐 겉으로는 말짱해 보이지만 안에는 골마 있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길 수가 있는 거고 우리 군의 자존심도 손상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재발 방지 대책, 그러니까 니혼게이자이 신문 보도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한국군 초계기 대응 지침을 철회한다. 네. 이런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이고 네.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네. 이것도 좀 중요해 보이는 상황이에요.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봉합을 해서 과거 묻지 말고 미래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실무선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네. 원래 우방국끼리는 서로 교전 수칙이나 이런 게 없어요. 우방국이니까. 적대 국가끼리는 교전 수칙이 있습니다. 이까지 왔을 때는 경고 방송을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하라는 그 교전 수칙 비슷한 게 있거든요. 매뉴얼이. 근데 우방국끼리는 이런 것들이 구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를 믿으니까. 그래서 이런 초계기 사건 이후에 우리 군은 자체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우방국이라 하더라도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매뉴얼을 만들었고 일본에 대해서는 이미 도발로 규정을 그 당시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뭐 보안상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그래서 일본은 지금 그 대응 매뉴얼을 없애라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우리 뭐 우방국이고 한미일 협력 강화하는 상황에서 무슨 대응 매뉴얼 만들고 있냐? 뭐 이런 식의 주장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은 제대로 안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실무선에서 논의한다라고 국방부 장관이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그러니까 일본은 분명히 그 대응 매뉴얼을 없애다라고 요구했을 거고 그럼 앞으로 뭐 그거 없애고 잘 지내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일본 손을 다 들어줄
것 같아서 우려가 많이 되고 뭔가 찝찝하죠 사실은. 네, 그러게요. 왜냐하면 지금 국방부가 이번에 한 형태는 윤석열 정부가 똑같은 반복해 왔잖아요. 강제징용 문제도 네.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하기 위해서 결단 내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통큰 결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 제3자 변제안 사과도 받지 않고 네. 이렇게 했던 문제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지금 우리 건강과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데도 일본 대변인 노릇을 국민의힘이나 우리 정부가 하고 있잖아요. 일본 편을 들고 네. 이것은 진짜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군조차도 똑같은 형태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위해서 다 덮고 가겠다.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미래는 사실은 네. 제대로 가려면은 과거를 직시하고 과거의 자잘못을 따져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네. 사과할 것은 사과 요구하고 그렇고 철저히 분석을 통해서 미래로 가는 거지 과거가 덮여서는 미래로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오늘은 뭡니까? 과거에 이루어진 거의 완성이 오늘이잖아요. 내일은 오늘의 행동의 결과가 또 내일로 그렇네요. 나타나는 것이고요. 네. 다 연속선상인데 너무나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덮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미래로 가기 애매한 거는 또 과거 탓다 하잖아요. 우리 정부 면에서는 뭐 잘못하면은 무조건 문재인 정부 탓하고 네. 일본하고 관계에서는 과거는 다 묻자고 하고 그렇네. 그것도 그것도 이율배반적이잖아요. 느낌이 나는 그런 일본하고 상황이네요. 관계에서는 일본 관계 개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과거는 아예 문제를 다 덮는데 네. 자, 그래서 이 미래 제대로 된 미래로 우리가 갈 수 있겠느냐 이 네. 얘기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네. 뭐 핵폐수라고도 많이 네. 부르고 계신데 이게 정말로 여름에는 방류가 될 것 같다 네. 이런 느낌이 드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터널 공사도 완공이 됐다 그러고 네. 그렇게 돼서 그럼 우리 시찰단의 시찰 결과 뭐 중간 조사 결과 발표는 있었지만은 최종적인 종합적인 결과 발표는 언제 나오는 거냐 네. 방류 시작하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는 뭐 하고 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이 사안 좀 보고 계십니까? 지금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그 지하 터널에 바닷물을 다 채웠다라고 다 채웠다고 나오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어제부로. 그럼 이제 이것은 그 오염수를 방류하기 위한 준비가 착착 진행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5월달에 6월달이면 다 완료가 되고 7월부터는 언제든지 방류할 수 있다라고 언론에 나온 것이죠. 네. 그러면은 빨리 여기에 대해서 방류하지 못하도록 우리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러면 이번에 시찰단 예. 내 결과를 빨리 내야 되는 거죠. 네. 이것은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고 네. 하면 이렇게 되는데 시찰단의 결과도 언제 나올지 모르죠. 다음 달 나오면 방류한 다음에 나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죠. 네, 그럼 예. 시찰단이 왜 갔냐 이런 네.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